오늘은 경영 환경과 전략 경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먼저 경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환경이란 경영의 대상인 기업 조직은 하나의 개방 시스템으로 자신을 둘러싼 여러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 요인은 기업의 성장 여부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코닥의 경우 환경이 변한 것을 잘 고려하지 못해서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세계가 하나의 그 경영 환경 속에 속함으로 해서 경영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역할이 환경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데 기업 환경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이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통찰력과 또 판단력을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경영자가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통찰력과 판단력이 부족하면 기업은 금방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기업의 중요 역할이 투입 자원을 변환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보았는데 이 지금 하늘색으로 된 기업 내부의 작동 원리는 그 하늘색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폐쇄 시스템이 아니고 결국 오픈된 시스템 속에서 기업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게 이번 시간은 특별히 이제 경제적 환경이나 기술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이와 같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 환경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또 각각의 그 특성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경영 환경은 그 외부적 환경 요인, 이걸 또 이제 시장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적인 환경 요인, 이것은 조직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또 기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직접 환경 요인과 간접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내부 환경 요인으로는 주주, 종업원, 경영자, 조직의 문화 이런 것이 이제 있고 이것들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부 환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서 주주,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경쟁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해관계를 넘어서 기업의 환경을 얘기해 주는
그런 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는 소비자, 경쟁자, 지역사회,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있는데 이런 외부 환경 요인은 직접 환경 요인들하고 하고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정치 법률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이런 것들은 간접적 외부 환경 요인인데 간접적인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표로 보면 자, 이제 경영 환경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크게 분류하고 외부 환경은 시장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부 환경은 조직 환경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은 직접 환경과 간접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직접 환경 요인은 소비자, 경쟁자, 지역사회, 금융기관, 정부 이런 요인들을 직접 외부적인 직접 환경 요인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과업 환경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외부 환경 중에 경제적, 기술적, 정치 법률적, 사회 문화적 환경은 간접 환경 요인으로서 이것은 일반 환경 요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내부 환경은 주로 주주, 경영자, 종업원, 조직 문화와 같은 직접 환경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경영 환경,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또 결국 이 지금 소비자부터 주주, 경영자, 종업원, 조직 문화까지 이 전체의 환경 요인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환경 요인의 사례로서 그 스튜어트십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튜어트십 코드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자 중에서 그 기관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 자율 지침을 스튜어트십 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튜어트라는 것은 영국에서 집사 이런 뜻인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코드는 이제 지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튜어트십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연금기금이 줄임말이 이제 연기금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연기금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펀드를 들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 운용사들의 자산 운용사들은 이제 법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운용사에게 자기 재산의 운영을 맡기는데 펀드 형태로 그 자산 운용사나 국민연금 같은 곳이 이제 기관 투자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이 이제 주식을 산 그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 스튜어트십 코드예요. 이 스튜어트십 코드는 2010년에 얼마 안 됐죠. 2010년에 영국에서 처음 도입돼서 2017년 이후에 이제 10여 개국에 운영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스튜어트십 코드를 대선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약속했던 그런 안입니다. 이 스튜어트십 코드의 태동 요인은 2008년에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의 주주였던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반성에서부터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대주주로서의 활동에 나서서 경영 위험을 피하고 또 기업이 성장하도록 도움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고객인,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고객은 연금 가입자잖아요. 자산운용사의 고객은 법인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잖아요. 이런 법인 기관 투자자의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를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갖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2010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됨으로 해서 그 기업 경영자들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을 경영 환경의 하나로 이제 경영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휘되는 사례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제일 그 재단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그때 이제 연극임이라든가 외국계 대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결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의 직접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소비자를 기업은 어떻게 환경 요인으로서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중요성, 소비자가 무척 중요하죠. 기업이 판매하는 제화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자이기 때문에 경영활동, 예를 들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 남양유업의 그 전화갑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요즘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소비자가 얼마나 중요한 그 외부 직접 환경 요인인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죠. 외부의 직접적 환경 요인으로서 소비자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기업 외부의 간접적인 환경 요인인 일반 환경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형태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산이 이슈가 되던 시절에는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케팅 시대 이후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또 소비자들이 그 대체제가 있을 때 소비자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즘은 SNS가 발달돼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집단화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기업이 절대적인 그 힘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런 SNS로 인해서 소비자도 금방 집단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외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소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외부의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경쟁자를 보자고요. 이제 경쟁자라는 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경쟁자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는 거죠. 이제 대체제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카오가 결제에 있어서 소액 결제에 있어서 일반 기업의 경쟁자가 될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카카오뱅크가 소액 결제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자, 이게 이제 경쟁자인데 경쟁 기업과 경쟁,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기존의 경쟁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시장 점유율, 기업 규모, 영업 방식 등이 유사할수록 경쟁은 치열해진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점이나 과점, 제한된 기업 경쟁은 나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경쟁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산업 성장률과 또 경쟁, 요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장률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은 산업에 비해서 이 성장률이 낮은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성장률이 낮은 분야에서는 외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의 경쟁자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 진입 장벽과 경쟁, 진입 장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산업에 지금까지 없던 기업이 새로 진출하는 것을 얼마나 용이하게 하느냐가 이제 진입 장벽이에요. 진입 장벽과 경쟁은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와의 경쟁. 대체제의 수가 많거나 신규 대체제 출현 가능성이 높을수록 경쟁은 치열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경쟁자를 외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또 우리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이들을 외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공급자는 외부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우리 회사에게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직접적인 환경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그 공급 사슬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인데요. 그 공급 사슬 관리도 이러한 공급자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요즘은 아예 SCM이라고 이런 그 경영학 강의가 생길 정도로 공급 사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 사슬 관리는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우수한 재료 또 우수한 원료, 부품을 공급받는 그런 관리 체계를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합니다. 이제 공급자가 매우 중요한 외부 직접 환경 요인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기업은 대부분 타인 자본을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금융기관 중에서 증권회사가 이제 관련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돈을 빌릴 때,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이 이제 타인 자본을 제공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자본이라는 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자와 금융기관을 이제 한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업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정부가 이제 외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부는요,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정치 법률적 환경 요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산업 또는 기업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법률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면 정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환경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는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역사회가 그 외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 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 체계를 바꾸자고 했을 때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또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잘 작동되어서 독과점의 피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는 거의 뭐 그 사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외부 간접 환경 요인을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서 경제, 정치, 법률적 환경,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법률적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환경은 모든 기업 조직은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생산 주체입니다. 그래서 생산 경제 주체로 경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경제적 환경의 구체적인 요인으로서는 경제 체제,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아니면 그 수정 자본주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체제가 되고, 경기 변동은 항상 경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빠지기도 하고 이게 경기가 변동을 그리는데 경기 변동이 경제적 환경으로 기업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또 국민 경제의 규모,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는데요.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불, 3,000불일 때와 3만 불일 때 이 기업들에게 주는 그 영향은 뭐 엄청나게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경제 정책 그런 것들도 또 굉장히 중요한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치 법률적 환경은 이제 각종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또 규제 완화와 강화, 규제의 강화, 이런 그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이게 보수적 정치 정권이냐, 진보적 정권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그 정부의 그 정치적 성향 또 정치적 동기가 이제 구체화된 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라든가 정치 및 정당의 체계라든가 정치 풍토라든가 정치적 안정도 이런 것들이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치적 환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을 마주치기도 하죠. 요즘 저기 남미의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는 뭐 거의 지금 정치적 혼란 때문에 경제가 파탄에 이른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법률적 환경이 이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간접 환경 요인 중에서 사회문화적 또 기술적 환경을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기업 조직의 활동 영역이 사회 관습, 문화, 가치관, 생활 양식, 인구 통계학적 그 팩터 변인 이런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제도와 태도가 기업에게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죠. 뭐 인구 통계학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버 세대가 많아짐으로 해서 실버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 숫자가 줄어들므로 해서 그 유아용품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 관습 문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국의 이슬람 국가와 식료품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이슬람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특별한 기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관습이죠. 관습과 문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기업은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그리고 또 이러한 환경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경쟁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죠.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이제 많다. 이거 앞에서 예를 들었죠. 자, 기술적 환경인데요. 일반적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변화가 빠르고 그 변화의 정도가 심한 환경 요인이 이 기술적 환경입니다. 기업 조직뿐만 아니고 사회 전 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아주 심대한 영향을 기술적 환경 요인이 미치죠. 새로운 기술 개발의 방향으로 제품이 진부화, 이미 너무 올드가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경쟁이 증가한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신제품 개발되고 또 보급되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물론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코닥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장착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위대한 기업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았죠. 자, 이제 내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주주와 종업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자, 주주는 이제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있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 경영은 이제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걸 봤죠. 그리고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은 이 전문 경영자들의 경영 활동이 그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주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가 많아져서 주주 부의 극대화와 기업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지분이 많으면 외국인들은 그 매년 배당을 중요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각 기업이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부 직접 환경 요인을 이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종업원이 있죠. 종업원은 이제 노동은 자본과 더불어서 중요한 생산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은 이제 노조를 조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영자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걸 적대적인 관계로만 보지 말고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기업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 경영자가 노동조합이나 그 종업원들의 대표자들과 그 공동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경영자와 또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자,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이제 매우 중요한 직접적인 환경 요인이죠. 경영자가 유능하냐, 경영자가 도덕적이냐에 따라서 또 경영자가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또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경영 목표 달성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영자가 내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많이 도입돼서 그 조직 내에서, 기업 내에서 경영자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더욱 커졌죠. 그래서 물론 더욱 커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경영자와 주주 간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직 문화가 내부 직접 환경 요인으로서 어떤지 정리해 보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신념, 사고방식 이런 것이 이제 조직 문화인데요. 그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여러분들 기업들 문화 보면 현대의 문화와 삼성의 문화와 LG의 문화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딱 느끼잖아요. 사랑의 LG, 그 다음에 치밀한 관리의 삼성, 그 다음 추진력의 현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조직 문화입니다. 자, 바람직한 형태의 조직 문화 형성은 궁극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기업 조직에 대한 몰입을 향상시키고 또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기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업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문화라는 것을 정립해 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실은 많은 노력과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이 기업 내부의 직접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데 그 외부 환경 분석의 그 두 차원을 이제 한 평면에 그리는 그런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기업 조직의 외부 환경은 변화의 정도와
또 복잡성의 정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변화의 정도는 환경이 안정적인 상태냐, 동적인, 아주 동태적인, 다이내믹한 상태냐, 이것이 이제 변화의 정도고요. 복잡성의 정도는 환경의 단순성과 복잡성을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기업 조직이 상호작용해야 할 환경 요인의 요인의 숫자 내지는 다양성과 또 환경에 대한 정교한 지식의 필요성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복잡성의 정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많은 수의 소비자 또는 공급자, 경쟁자 등이 존재하거나 제품 소비자 등의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높은 환경일수록 복잡성의 정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Y축은 변화의 정도입니다. 자, 변화의 정도가 낮은 안정적이냐, 변화의 정도가 높은 동태적이냐, 그 외부 환경이. 자, 그리고 X축은 복잡성이 낮아서 단순하냐, 복잡성이 높아서 매우 복잡하냐. 이 두 가지 두 가지 요소를 한 평면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변화의 정도가 낮고 또 복잡성의 정도도 단순하면 불확실성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우측 상단, 즉 변화의 정도도 높고 동태적이고 그리고 복잡성도 매우 복잡하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그런 외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낮은 불확실성이냐 높은 불확실성이냐를 우리가 분석하는데 이 변화의 정도와 복잡성의 정도 두 가지 요소를 한 분면에 놓고 매트릭스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 위협, 제약 요인과 같은 기업 경영 활동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을 이렇게 두 요소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SWOT 분석, 기회, 위협, 강점, 약점 분석을 하는 사례를 또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경영 환경을 이제 분석하는 건데, 능력과 역량 수준이라는 건 이제 뭘 얘기하면, 기업 조직이 외부 환경적인 기회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 역량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능력과 역량 수준은 내부 환경 분석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역할은 경영자는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기업 조직의 강점과 약점 위에 자신의 가치 시스템을 결합해서 기업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업의 강점과 약점 분석이라는 게 이제 그 SWOT 분석의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분석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환경 분석의 결과로 어떤 전략을 도출하는 그런 내용을 이 슬라이드가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은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업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그 틀, 프레임을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외부 환경에서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제약 요인, 그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즉 강점과 약점, 이런
그것에 대응을 통해서 기업 조직의 활동 영역, 즉 제품이나 시장을 결정하는 그 전략적 의사결정, 즉 전략계획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의 가치 시스템의 결과로 기업 조직의 그 활동 영역, 즉 전략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전략 결정을 바탕으로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6-2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카카오의 그 스워트 분석인데요. 여기 이제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는 그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그리고 오퍼튜니티와 트릿, 위협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카카오의 스트렝스, 강점은 무료로 문자, 통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화를 하려면 그 유무선 전화를 하면 아직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통화료 내잖아요. 근데 카카오를 통해서 하면 그게 다 무료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쟁력 우위를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이제 PC 버전이라든가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인데 PC 버전으로 출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다양한 그 연동 서비스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의 강점이고, 카카오의 약점은 이게 이제 그 용량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니까 서버가 가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안 문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스팸 이런 보안 문제가 있고, 또 접속 불량 이런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이제 약점으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그 기회, 비즈니스 기회로 보면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카카오톡을 쓴 사람들은 그 편리성을 때문에 그 카카오의 충성도가 높고, 또 전 세계 소비자들과 접촉이 용이하고, 그 앱스토어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런 강점이 있고, 오퍼튜니티 기회 요인이 있고, 이제 위험 요인으로서는 IT 그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시장 경쟁사들이 뭐 라인이라든가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화 무료 문자 기능을 제공함으로 해서 통신사의 압력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위협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요인 분석입니다. 환경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각 환경 분야별로 내부 환경 요인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부 환경 요인은 이제 대부분의 환경 요인은 경영자가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환경을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환경 요인의 숫자와 그 요인들의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매트릭스에서 봤어요. 또 적응과 환경 영향,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조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 조직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환경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계 역할이 증대되는 것과 기획 부서가 강화되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이제 경계 역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업 조직을 외부 환경의 핵심적인 요인과 연결 또는 조종하는 역할을 이게 경계 역할이라고 그래요. 이 경계선상에서의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 역할의 담당자는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여러 요인들과의 접촉이나 거래를 통해서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이 경계 역할 담당자가 이제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 역할이라는 거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해 둡시다. 그리고 기획부서의 이제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 조직 내에서 소위 기획부서가 강화되고 그래서 기획부서는 추세 분석 또 계량적 경제 모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기업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미래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정보를 기업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에게 제공함으로 기획부서가 환경 변화에 기업 전체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기획부서가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획부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변하면 앞에서 이제 조직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 조직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불확실성을 경험하거나 또는 기업 조직의 혁신이 요구될 때 조직 구조가 유연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연한 조직 구조 또는 유기적 조직 구조는 정보의 흐름이 자유롭고 규칙과 규제는 최소화로 유지되고 의사결정의 분권화 또는 그 업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을 그 폭넓게 권한을 위양하고요.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팀워크를 진작시켜서 고무시켜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팀워크를 고무시키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화에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그 조직의 그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자, 환경에 대한 영향과 통제를 정리해 보면 광고 및 홍보 활동인데요. 광고를 통해서 기업 조직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또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 조직 자체에 대한 일반 대중이나 소비자의 이미지, 그 평판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 환경이 우리 기업에 주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정치적 활동은 기업 조직이나 기업 경영 활동에 유리하도록 정부의 입법이나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그 동종 기업의 그 협력 기관인 그런 그 협회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죠. 그 협회 활동 나오네요. 그 협회 활동은 동업자 협회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서 자금 및 인력 결집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정치적 활동을
협회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공동 운영, 경쟁회사나 원료 공급업체 또는 판매업체인 유통업체들과 합병이나 그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해서 공동 운영함으로 해서 그 회사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협, 즉 경쟁회사나 그 판매회사나 공급업체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기회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이 점점 규모를 키우고 계열화하고 하는 이런 이유로서 형태를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죠. 자, 요약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 6-21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